부유방에 대한 논문을 여기도 우리 병원이 유일하게 6개를 가지고 있는데 또 생기고 암도 생기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럼 부유방은 부유방이잖아. 거기도 공이 생깁니다. 암도 생길 수 있고. 네. 혹시 지금 또 새롭게 원장님이 연구하고 있는 수술법은 없으세요? 수술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내주는 건데 지금 하고 있는 부유방은 안녕하십니까, 외과 전문의 이성열입니다. 부유방에 대한 논문을 여기도 우리 병원이 유일하게 6개를 가지고 있는데 부유방에 대한 논문 중에 첫 번째가 예전에는 절개 부위가 보통 2cm 이상이 됐었어요. 왜 2cm 이상이냐? 2cm 정도를 열어야 의사들이 시야가 확보되는. 근데 이제 절개를 1cm를 줄인 거죠. 그걸 이제 우리 딴에는 이제 매직 부유방 수술이라고 했는데 그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 지방 흡입이 동반돼야 돼요. 지방이 흡입이 되면 유방 조직만 남을 거란 말이죠. 유선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랬더니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매직 부유방 수술 논문이었고, 이해되죠? 그러면 수술을 우리가 언제 하는 게 적당할까? 그 시기는 뭐냐면 겨드랑이 부유방이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너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몸살이라 그러죠. 정상 유방에서는 모유 수유를 위해서 유방이 커지고 수유를 할 준비를 하죠. 근데 이 부유방도 유방이다 보니까 이게 불어나요. 그리고 젖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부유도가 생기면서, 그리고 증상도 훨씬 더 심해지는. 그래서 부유방이 있으면 임신 전에 치료를 하는 게 여러 면에서 낫다는 그런 결론을 논문을 편찬을 했었고요. 너무 막 조롱박 같아. 이게 조롱박처럼 커졌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4, 5cm 훅 찢으면 이게 나중에 이게 경과가 별로 안 좋더라 이거지. 그래서 그 환자들도 1차로 매직 부유방 수술을 하죠. 1cm 구멍을 열고 피부를 다 보존합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퍼센트의 환자가 피부가 수축이 돼요. 줄어들단 말이지. 안에 그 덩어리를 제거하고. 그래서 6개월 결과를 보고 피부를 자르면 그 자르는 게 처음에 했으면 5, 6cm를 잘랐는데 매직 수술을 하고 6개월 경과를 보니까 자르는 환자도 많지 않고 자르더라도 절반 이하로 줄이더라 이거야. 그럼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잖아, 그죠? 이제 그런 논문들을 우리가 발표를 했었었죠. 그다음 또 하나는 이것은 이제 약간 세부적으로 가는 건데, 우리가 정상 유방이면 맨날 뭐 흑도 생기고 암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부유방도 유방이잖아. 거기도 공이 생깁니다. 암도 생길 수 있고. 이 매직 부유방 수술이라는 건 네. 저기 원장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처음 했죠. 발표를 처음 하고. 그러니까 몰라. 아프리카에서 어떤 놈이 했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네. 혹시 지금 또 새롭게 원장님이 연구하고 있는 수술법은 없으세요? 수술법을 연구하고 이건 아니고 우리가 했던 수술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내주는 건데, 지금 하고 있는 부유방은 비대칭 부유방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 남자들도 부유방이 생겨요. 왜냐하면 남자들도 조금만 자세가 거의 누워 계시는 것 같아서. 남자도 유방이 생기잖아요. 여유증이라고 하는데, 근데 겨드랑이 부유방도 생겨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문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병원이 유일하게 6개를 가지고 있죠. 환자들이 부유방 치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걱정도 되고 뭐 하겠지만, 우리 병원은 부유방을 전문적으로 수술하는 병원이다 보니 좀 더 환자분들한테 합병증이 덜 생기고 수술 이후에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부유방에 대한 지금까지 나왔던 논문들이나 앞으로 진행되는 논문들도 결국 최종 목적은 그거죠.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합병증을 줄이는.